네, 오늘 대담한 대담 바로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야 될 이슈가 많아서 네.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김상민 굉장히 뜨거운 소식 들어왔는데 맞습니다. 구속 안 될 거라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 네. 전망한 적은 없는데 네. 제 속으로 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추가 오늘 새벽에 보도를 보니까 영장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러니까 이유한 합의 그림만 갖고는 네. 이게 가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가짜면은 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값어치가 떨어지죠. 예, 그러면 청탁금지법 적용도 안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런데 이제 김상민 부장검사가 작년 총선 전에 네. 준비한다고 네. 이 양반이 만나는 게 검사들 다 그래요. 전부 업자들, 코인 업자, 또 뭐 불법 그 도박 사이트 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한 4천만 원 이상 차량 그 렌트 네. 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영장 발부는 당연하구나. 아. 그런데 이제 좀 판사님이 이제 그런 위장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한 새벽 한 2시 반쯤에 발부가 됐더라고요. 네, 네. 어제 새벽에 그런 희소식이 있었죠. 예, 그래도 저도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있길래 이병철 TV 사이다에 바로 올렸지. 제가 제일 먼저 올렸을 겁니다 아마. 네, 깨알 같은 홍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뜨거운 감자 본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네.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네, 일련의 네. 과정들 전체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뭐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권성동하고 두 분이 뭐 1등, 2등이었잖아요.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데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완전히 그 문이 열렸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지금 떨고 있어요. 예, 현역 의원들 그러면 왜 떨고 있을까요? 본인들한테 이제 날라오니까. 네, 권성동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특히 그 추경호 의원이나 네. 이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예. 그거는 내란 특검.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네.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할 때 네. 캄보디아 뭐 ODA 그것도 뭐 키워줬다. 예. 삼부토건 그것도 또 폴란드 만나가지고 뭘 했다. 네. 이 관련성이 엄청 많거든요. 예. 뭐 원희룡도 뭐 당연히 원희룡 장관은 조금 전 그또 새벽 속보가 국토부 서기관이 3천만 원 먹었다 뇌물죄 또 들어갔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구속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이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의원이 뭐 10명이 구속이 되든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네. 뭐 저도 솔직히 네. 그냥 위헌정당 심판해서 그냥 확 법적으로 없애버려라. 화끈하게. 그러면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의원 배지가 날아가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 전부 다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겠지. 네. 그러나 법률적으로 네. 법무부 장관이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추경호 등이 그 계엄 해제 방해 이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다. 야, 이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없애야 되는.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네. 해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차피 그 의원들도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내년 지방선거 또 네. 계속 나오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심판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됐으니까 이게 바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국회의원 구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나만 죽을 수 없다. 네. 플리바게닝을 좀 검찰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이 또 부장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과거에 뭐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야 정말로 신기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저는 그게 무죄된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광원랜드 권성동 무죄 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맞습니다. 부패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건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검사도 이상하지만 네. 예. 그 검사도 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고 또 민주당 양부남 의원 그 양반이 그때 특별수사단장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판사가 사실 많거든. 제가 변호사 실무하면서 예. 99%의 서민 사건은 네. 검사든 판사든 네. 법과 정의와 원칙대로 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검사하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판검사. 1% 사건 한쪽이 권력자다 재벌이다 돈 많다 하면 무조건 검사 판사가 그쪽 유리하게 판결이나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더라. 제가 뭐 변호사하면서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사들을 이번에 완전히 또 어떻게 정돈하는 것도 이번 사법개혁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권성동 의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 사건에서. 네, 이번 사건. 근데 네. 현역 의원 최초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거. 그런데 본인이야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 권성동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 예. 5선인가요? 다선 의원이죠. 네. 거기서는 거의 대통령이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본인은 또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나 무죄로 나간다. 결국은 대표적으로 항상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진보도 똑같지 뭐. 진보도 부패로 망합니까? 진보도 뭐 돈 먹고 간 사람 많잖아요. 아니 당장 지금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 네. 아니 어떻게 법사위원장이고 집권 여당에 네. 또 그 지난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일 중요한 경제 분과장 맡으면서 네. 본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거기다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하고 그거는 뭐 무조건 구속이에요. 뭐. 그러니까 부패한 거는 양쪽 다 똑같아. 정도 네. 차이죠. 네, 정도 차이다. 분열도 똑같고. 네, 정치에 대한 따끔한 일침 주셨는데 네. 또 검찰이 국민의힘 바로 패스트트랙 중도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구형했죠. 바로 2년이요. 2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나경원 의원님, 일단 이제 선고는 11월 달이죠. 네, 그리고 뭐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죠. 네, 1심이 6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은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네. 다 가더라도 1년 정도 이내로 끝난다. 그러면 내년 뭐 한 이맘때 10월 달쯤 되면은 최종 확정되겠죠.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11월 달에 1심 네, 구형이 2년이니까 네. 이제 절반으로 내려오겠죠. 1년. 그리고 집행유예. 결국엔- 1년의 집행유예입니다. 왜? 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시잖아요. 김재호 판사. 그래서 법사위 간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충돌 뭐 박지원 그런 게 의원이 있죠.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무조건 판사는 아우 그 1심 판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대법관 1순위 0순위인 김재호 대법관 후보님 네. 부인이시고 나경원 자체가 또 뭐 거물이잖아요. 무조건 1년의 집행유예 2년. 대법원 가도 그렇게 확정된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국회법에 조문을 하나 넣은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선진화법으로 거기에 걸리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10년간 출마를 못 하니까 그러면 정치 생명은 끝이죠. 결국에는 뭐 법사위 아까 간사 얘기도 나왔지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네. 국민의힘이 나경원 상륙 작전을 펼쳤는데 네, 결국은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나경원의 운명 또한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부터는 뭐 나와서 뭔가 정치 활동보다는 이제 법정 투쟁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그 나경원 의원 그 간사 문제 그거는 종래 관례에는 좀 반하는 네. 의결로 간사를 날렸다. 네. 그 종래 관례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약간의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그 양반이 박지원 의원님한테 사모님 뭐 얘기를 하시냐 했죠. 그거 한 방으로 나경원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낫바루의 지휘 하에서 그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자위대 얘기 나오니까 또 입을 닫았어요. 이제 뭐 참석은 안 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했는데 결국엔 빠루와 자위대로 말이 없어진 나경원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고요. 네. 또 뜨거운 감자 있었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로 여기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사퇴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좀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우선은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씨를 파면 결정했다. 네, 사흘 후, 네, 사흘 후가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기사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4월 7일 월요일.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점심 식사 때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네. 김충식 씨하고 뭐 정상명 총장은 그런데 그때 4월 7일 날 월요일 날 언론 기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들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네. 이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로 한다라는 것이 결정 났다 하는 언론 보도가 쫙 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이슈였죠. 네,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이제 띄운다 대망론 이게 언론에 또 막 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4월 7일 그날 굉장히 바쁜 날이고 기자들의 엄청난 질문 공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큰 이슈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날 점심 때 누구하고 어디서 식사했냐 그렇죠. 이거 다 있어요. 네. 어. 기록이 있죠, 당연히. 본인들이 그거 까면 되는데 네. 그거는 또 안 까고 있잖아요. 네. 그냥 안 만났다. 그래서 좀 저는 어저께 입장 발표 6시에 한다고 해서 다 기다렸는데 좀 네. 말장난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네. 첫 번째 논의한 적은 없대요, 한덕수랑. 네. 그럼 만난 적은 있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한덕수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만난 적 없다고 하면 한덕수는 논의한 적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하나의 말장난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증거 있다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야 내가 대법원장이잖아. 올라와도 내 선에서 끝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그 부분은 지금 팩트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추측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네. 기자분들이 그때 점심 그 취재하면 저는 뭐 한 이틀 만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예, 제가 하면은 오늘 그냥 바로 공개할 것 같은데 예. 바로 공개할 수 있다. 기자님들이, 꼭 예, 증거를 확보하시면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에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약조하신 걸로 알고. 네. 예,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인 게 있었죠. 바로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네, 네, 네. 이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네. 그거는 뭐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팩트가 나오면 누가 봐도 명백한 대선 개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헌법을 짓밟는 거지 예. 대법원장이. 네. 그거는 정말 엄청난 사태죠.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사태죠. 그거는 뭐 구속은 불가피하고, 네, 뭐 탄핵 이런 거 당연한 거고. 그 법조계 잘 아시니까 윤석열 정말 친구 맞아요, 조희대가? 성렬이 친구라서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친구다? 친구라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엄청난 친분 관계가 조희대하고 있었다. 윤석열이가 친구 네. 관계다? 그거는 제가 처음 듣네요. 사실 이 관련해서 녹취가 나오면은 사실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농단은 정말 저리 가라다. 그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의혹 제기하는 거는 이제 지난 4월 7일이 아니고 네. 그 1년 전에 이미 그렇죠.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뭐 이재명 이렇게 처리하겠다. 예, 처리하겠다. 예, 그게 만약에 팩트다 이러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아마 대법원 그리고 법원 전체가
아마 지금 검찰이 폐지되는 것 정도의 어떤 경랑에 빠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봅니다. 원래 대법원장하고 총리랑 사적으로 좀 만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재명 사건은 대법이 알아서 한다. 뭐 사실 실현시켰잖아요. 9일 만에 그거는 처리했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선거 전에 파기환송하면서 네. 그 모든 게 총리를 만난 이유가 저절로 설명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고 예. 1심은 유죄인데 고등에서 뒤집어지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네. 9일 만인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그것도 예측하는 사람은 이병철 혼자입니다. 네. 전부 다 무죄라고 하더라고. 네,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절대로 유죄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 파기 자판은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뭐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빨리 했던 그 사례가 없고 네. 그리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5,200만 그 재판관들이 재판하면 되는데 그렇죠. 뭔 대법관들 지네들이 뭐라고 네, 열 그렇죠. 몇 명이 국민이 심판하면 되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그 가장 큰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짓밟았다 대법관들이 그거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직 법관 부장판사 송승용 부장판사가 네.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 유감 해명해야 네, 유감 된다라고까지 표명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계엄 때도 말 한마디 안 했고 그렇죠. 서울 서부 지방 폭동 때도 말 맞습니다, 한마디 안 맞습니다. 하더니 이 파기환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 한 2천 몇백 명 판사들이 똑같아요. 그 판사들 지네들 그 무슨 그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검사들도 있고. 네, 이 검사는 검사들도 2%인데 판사는 뭐가 있죠? 뭐 있어요? 있다던데 뭐가 이름은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게 이게 내부 네, 이게, 내부 메신저가 글 있죠. 올리는 게. 예, 그런데 그 송승용 부장판사도 거기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만 문제가 아니고 네. 판사들 전체가 똑같다 이거예요. 1, 2, 3 비상계엄 터지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다들 검사들은 침묵했죠.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은 서부지법 그러니까 박살나니까 그냥 법원행정처가 약간의 성명. 예, 그러니까 그게 이 다였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관심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앵커님도 변호사시지만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냐? 법원이 가장 중요하다. 네. 최후적으로는 국민이지만. 네. 그러니까 법원이 판사가 그렇죠. 자기들이 할 일을 전혀 안 해놓고 무슨 사법의 독립을 뭐 외치고 하냐 말이야. 자기들 밥그릇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지금은 또 막 떠들고. 제가 약간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작년에 2월 6일 날 의대 정원 2,000명 소위 미친 숫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로 소송 냈거든요. 아, 어떤 지금까지 소송이었습니까?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의대 2,000명 정원 처분 취소 소송. 취소 소송. 그래서 작년에 가처분 해가지고 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걸 이제 다 밝혔는데, 근데 지금 본안 소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제가 그 지지난주에 본안 소송 이제 가서 그 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3명한테. 네. 귀하들이 작년에 의대생들도 다 소송 낼 원고 적격이 없다. 네. 윤석열이의 사실상 부하인 대학 총장들이 소송 내야 된다. 그 말도 아닌 거를 법리라고 해가지고 각하시켰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 죽었고 현재도 돌아가시고 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네. 판사님들 등 뒤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어요. 그 태극기를 왜 세워놨냐. 그런데 판사님들이 지금 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시켜가지고 네. 만약에 8개 재판을 걸었는데 24명의 판사 중에 24명. 하나의 재판부라도 네. 윤석열 의대 정원 2,000명을 중지시켰다면 네.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감히 비상계엄을 때리지 못했을 것이고 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도 한 달에 500명 이상이 돌아가시는 집단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판사들이 방조범이다. 네. 지금 그랬죠. 찍소리도 못해요. 판사는 결국엔 내란의 방조범이다. 방조범이죠. 이렇게 보셨네요. 네. 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처를 보면서
지기현 판사가 생각이 좀 났어요. 네. 아니 룸사롱 접대 받았다. 거기서 부인하더니 사진 나오니까 갑자기 침묵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증거 들이밀면은 또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송승용 부장판사 그분이 그 거론있는 것에 네. 지기현 부장판사 문제도 예? 그 법원행정처가 이미 조사를 다 끝냈고 네. 수백만 원어치의 술을 얻어먹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공개하라. 공개 안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하고 지기현은 교체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것은 가장 지금 국민들이 급선무로 생각하는 네. 내란 재판부 지기현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렇게 룸사롱 논쟁이 나오는데 삼겹살에 소주 이제 지기현 마시면서 또 뭐 동창회 가서 체육대회도 열심히 뛰고 정말 태연하게 철판 깔고 잘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뭐 대한민국 판검사들 다 그렇죠, 뭐. 철판이지. 원래 그 종족 특성입니까? 제가 하여간 20여 년간 예. 겪은 판검사들은 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그럼 네. 딱 싹 다 갈아엎어야겠네요.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99% 서민 사건은 네. 잘합니다. 근데 99%. 1%. 예, 특히 1% 사건을 담당하는 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소위 이제 엘리트지. 엘리트. 검찰에서도 선도주자고 법원에서도 선도주자. 네, 이 사람들은 특히 판사들도 정말로 개혁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네.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되면 5급 사무관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도 5급부터 행정고시 시작하죠. 출신이라서 잘 네. 알아요. 예, 예, 예. 판검사는 실질적으로 3급에서 출발해요. 그 대우가. 직급이 그런 예, 대우 이걸 맞아. 똑같이 맞출 수는 예우를 없는데 예우를 더 높게 하죠. 예, 맞아요. 예, 예.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다 해서 좀 존중한다. 뭐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검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줘. 우리도 판사처럼. 그래서 아니 5급에서 3급 되려면 15년 걸려요. 최소한.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것도 낮춰야 돼요. 하더라고요. 예, 최소한 4급 이하로 낮춰버려야 돼. 검사들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공소관은 5급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 네. 거잖아요.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설치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이게 문제죠. 힘으로 밀어붙이려면은 네. 민주당이 법률을 통과시키면은 네. 힘으로 되겠죠. 예. 그런데 여론이 어차피 뭐 왼쪽 오른쪽 20%는 네. 서로 충돌하니까 빼고 네. 중도의 여론은 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다.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를 하나 그냥 현직 판사 중에서 네.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이제 한 발 뺐죠.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법원이 스스로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지기현 그 이제 술접대 이제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것.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지기현은 교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런 한덕수라든가 윤석열 내가 이재명 알아서 날린다. 야 그게 팩트로 놓으면 그거는 내란 뭐 전담 재판부 정도가 아니겠죠. 네, 네.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지기현과 조희대 이제 사퇴나 탄핵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결국엔 사법부는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전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만. 갈아엎는다는 거는 조금 우리 앵커님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혁명을 해야 되니까 혁명.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혁명. 저 12월 3일 대단히 국회 앞에 위험한. 12월 3일 국회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제가 여기 우리 또 그 시청자들 네. 이렇게 언론이 안 다루는 네. 이 비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 네, 그 얘기 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반민특위 그 법률을 제가 보니까 네. 놀라워요. 그 반민특별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특별검찰부가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그럼 특별재판부가 판사잖아요. 네, 네. 1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 판사들이 네. 놀라워요. 현직 판사는
김병로 대법원장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던 독립운동한 변호사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11명, 12명 정도 돼요. 현직 판사는 4명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직 판사 중에서 지기현 같은 사람 말고 좀 훌륭하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을 좀 선정하는 절차를 국회나 여러 변호사 단체에서 하겠다. 네. 그거 가지고 난리잖아요. 아니 반민특위는 정치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그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판사들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거 비슷하게 해야 되는 네,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사실 반민특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사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직이나 부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당연히 맞습니다.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또 경제 전문가시라고요. 경제, 너무너무 중요한. 아까 전공을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대학원은 학위는 경제학했고 국제금융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행정고시는 재경영시를 했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법률보다는 뭐 경제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죠. 그러면 제가 관세 문제, 한미 관세 문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궁금한 네, 게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석방됐고 미국 그날 바로 상무 네, 러터닉. 무역협정 빨리 사인해. 일본 네. 했잖아. 네, 너희 뭐 네, 하는 네. 거야? 압박했거든요. 네, 이거 네, 무슨 맞습니다. 전략입니까? 제가 이 트럼프 관세 이거는 지난 5월 달부터 네. 매일 제가 이제 미국 언론들 네. 보고 체크를 매일 해왔고 팔로우업 하셨군요. 그때부터 제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현찰이다. 그거를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현찰이 미국의 국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용으로 치팅을 하려고 슈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거는 얘기도 불가능하고요. 있던데. 예. 네. 일단 그 이제 미국에서 SPC를 만들고 네, 그렇죠. 거기에 돈을 넣어라. 그 펀드 이름도 네. 국가안보경제펀드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거기에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이제 사인을 했고 네. 45일 내에 그러니까 일본은 8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한 방에 넣는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뭐 AI 뭐 하겠다 예. 100조 쏴라 하면은 100조 45일이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일본 측에다가 일본 외무성이나 외교관한테 물어봤어요, 대사관에. 그럼 너희 우리처럼 현금 요구 받았어? 그 대미투자 5,500억 정말 외환 보유 뭐 있어 현금이?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현금 내는 거 아닌데? 그런 걸로 되는. 네. 거기는 이제 투자 자체가 5,500억 가치에 상한 건 뭔가를 하는 거고 디테일한 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현금을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야 3,500억 내래. 현금 내라는 거 말이 안 될 텐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건 역시 이제 일본은 지금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여론의 어마어마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시다 총리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사임을 이미 기자회견 하셨죠. 결정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고 일관되게 트럼프 쪽 러트닉 그 상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찰을 꽂아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럼 일본에 대해서도 현찰이고 우리도 현찰을 그거 요구했던 100%죠. 겁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러트닉 잘못해서 그러고 있는 상무장관은 거구나. 그 한 5일 정도 전 그 요새 CNBC 나와서 매일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한국에 대해서 네. 그 구금 사태. 네네. 구금 사태 담당 장관은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잖아요. 비자 문제는 네. 여기에 러트닉 아이씨. 상무장관을 투입했잖아요. 이건 돈 문제 때문에 구금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그 인터뷰에서 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 화이트 올 블랙이다. 화이트 올 블랙. 예, 3,500억 불을 현찰로 펀드에 꽂던가 아니면은 관세 폭탄을 두들겨 맞던가. 25% 맞던가. 근데 네. 아시지만 우리가 을사년엔 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년에는 대한민국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을사년에는 좀 도장 안 찍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근데 우리는 도장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어요. 예, 왜요?
일본은 뭐 언론에도 보도가 났지만 제가 5월 달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근데 기자들이 안 써.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네. 일본은 외환 보유고도 막 1조 한 2, 3천억 불 되고 그 중에 5,500억 불이다. 그것도 뭐 감당할 수 없어요. 일본도. 그런데 무제한 통화 사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실질적으로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준 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뭐, 요구했는데 실질적 그건 거절당했죠. 택도 없는 소리고. 네, 거절당했죠. 한국은 그 3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윤석열이 때, 네. 그때도 우리 현대 뭐 등등이 뭐 엄청난 미국 투자를 한다. 그렇죠. 네, 그때도 통화 사업을 요구했는데 얘기했죠. 뭐 이런 지하에 그냥 이제 뭐 대꾸도 안 했죠. 무제한 통화 사업은 미국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중앙은행끼리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 달러를 스왑 교환한다. 네. 실제로 돈을 뭐 오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연준이 그걸 또 반대해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간에 했던 거는 한시적인 제한적 통화 사업은 있었어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네, 300억 불, 6개월.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때 역시 6개월, 3개월. 한시적으로 한 몇백억 불.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거죠. 네. 한시적인 거는 이번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3,500억 불을 현찰로 꽂으면 예. 의미가 또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3,500억 준다고 해요. 그럼 저는 분명히 방위비 얘기할 거고 방위비 그렇죠. 올린다. 그럼 방위비가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또 올려줘요. 그러면 또 반도체 얘기할 거고 또 의약품 3년 내내 저는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돈만 주다가 우리 파산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네.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전쟁 분담금으로 완전 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서 너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생기고 히틀러 독재가 나타났죠. 예.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케인즈, 네. 케인즈가 그걸 다 예측을 했어요. 네. 이래 되면은 독재자가 나오고 다시 2차 대전이 터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외환위기가 바로 터집니다. 그렇죠. 저희 80% 이상,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FTA 왜 체결했는지도 의미가 없지. 이 상황에서 의미가 없고, 이거 주는 순간 우리 외환부 이거 80% 이상이 날아가는데 제2의 IMF죠. 그리고 이게 3,500억 불이면 500조잖아요. 네.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1인당 1,000만 원씩이에요. 1인당 1,000만 원. 1인당. 그런데 비경제 활동 인구 빼면 네. 우리 같이 돈 버는 사람들로만 하면은 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을 트럼프 펀드에 꽂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 그러니까 한국 판사들이 네.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이게 한국 판사로 판사들 연결이 돼요? 문제, 판사들 아, 네. 이놈들 주세요, 해결책. 미국 판사들 보시라고요. 예.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네. 미국 1심 법원이 그거는 수정헌법 위반 무효야. 맞아요.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그거는 헌법 위반이야. 때렸잖아요. 네. 이제 대법원 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12월 달 중으로 위헌 무효를 때릴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대법관 3명이니까 내가 이긴다 하지만 네. 미국 보수 대법관들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 보면 백악관의 플랜 B, 플랜 C가 조금씩 나와요. 오. 예. 이거 한국 언론이 좀 정신 차려야 돼. 언론도. 예. 한국 판사들도 미국 판사들이 트럼프를 박살내는 거를 좀 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기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 보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 언론에 나오는 거를. 플랜 B는 뭐냐? 지금 이 무효된 판결 난 거는 상호 관세고 품목별 관세. 우리 지금 골치 아픈 자동차 25%. 예, 철강, 알루미늄은 50%예요. 네. 반도체 의약품은 최애국 대우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품목별 관세를 더 확장해서 때리겠다. 이게 플랜 B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또 진행이 또 될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관세 자체가 그러면 무효라고 하니까. 플랜 C는 또 뭐냐?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1월 달에 집권 이후에 나온 트럼프 지금 경제 전략의 가장 큰 밑거림이 네. 미란 보고서거든요. 예, 미란이라는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 이번에 연준 또 이사로 임명했지. 그 미란 또는 마이런 뭐 발음이 거기에 보면 이 전략들이 쫙 나와요. 근본적인 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부 부채, 재무성 부채
1년에 이자만 1,400조예요. 이것을 없애는 게 가장 미국에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요구할 것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4,200억 불 중에 네. 한 3,000억 불 가까이가 달러 들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미재무성 국채예요. 2,500억 불 내지 3,000억 불. 그 미재무성 국채를 100년 만기로 바꾼다는 게 전략이에요. 아. 이게 10년, 30년 만기거든요. 네네. 중국이 제일 많고 일본이 그다음이죠. 그쵸. 이거를 100년 만기 그리고 이자는 없는 걸로.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노림수예요. 그러면은 부채를 털어낼 수가 있거든. 이제 그게 세 번째 또 전략이죠. 결국에는 나라 지키는 길은 뭐 관세 25% 그냥 두들겨 맞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것도 또 대안이 있는 것이 네. 예, 그 부분도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거든요. 이미 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네. 언론에 안 났을 뿐이지. 그러면 그 부분도 미국 판사들이 또 위헌 무효 때리면 트럼프가 이번에 상호관세 대법원이 무효 때리면 돈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으면 나중에 돈을 또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당장은 기업들이 힘들죠. 네. 그거는 우리 전 국민이 그게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네. 또 해야죠. 왜냐? 500조를 주면은 나라가 망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가 현대차 살리려고 우리가 이거를 500주를 줘야 되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루트를 더 뚫어주는 게 국익을 위한 진짜 실용 외교가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 예, 마지막 질문으로 네.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학에서 이 그 검증된 이론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세컨드 베스트 폴러시라고 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차선책을 찾잖아요. 지금 3,500억 불 이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세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네. 소고기 쌀개방도 잘 막아야 되고 뭐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비 다 잘 되면 좋지. 이게 최선이지만 지금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 25%라도 막자. 네. 이게 차선이 아니다 이게 그 이론은 전체를 다 재조정하는 카드를 내야 된다. 예. 전체를 전체를 재조정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주한미군 1조 2천억인데 트럼프는 10배 10조 내라. 그 10조 줄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위가 500조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뭐 한 5조 이렇게 왕창 올려줄게.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지 그게 차선이다라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검증된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이 정책 당국자들이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을 새로 좀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하는 500조 이거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건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뭐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고 나중에 기업들이 이제 도산했을 때 그거를 쇼핑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국제 싶습니다. 투기 자본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 그러니까 뭐 기술도 몽땅 털리고 돈도 다 털리고 우리 기업도 헐값 쇼핑 당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봅니다. 그 우리 그 근로자들 굉장히 숙련 근로자들 그 구금시키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쇠사슬 감금 3,500억 현금 열심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법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에서도 최고의 전문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담한 대담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